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임상 목회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김지혜 목사입니다. 훈련 프로그램의 소개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가 나올까요? 그냥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한세대학교 선교 언어학과에 입학해서 선교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선교 행정과 선교 훈련 기획 등을 경험을 했고요. 국내외 교회 지도자 혹은 목회자 양성과 훈련의 뜻을 두고 횃불 트리니티에서 조직신학 전공으로 THM을 마쳤습니다. 네. 근데 목회 현장에서는 신학도 필요하지만 목회 상담이 실질적으로 더 요구된다는 지도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드너웹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 전공으로 디민을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디민을 하는 동안 동시에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을 하면서 임상 목회 교육 CPE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임상 목회 훈련은 이 CP2를 토대로 이주민 사역의 현장에 필요가 더해져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주민 사역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생소한 또는 낯선 CPE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CPE는 1920년대 초에 미국에서 목회 상담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론적인 신학교육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 CPE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바로 리처드 카봇과 안톤 보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192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예배 이외에 목회자의 역할이 주로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와 상담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이자 교육자인 리처드 카봇 박사는 병원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영적 돌봄이 환자의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보이슨입니다. 실제로 보이슨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정신건강과 영적 돌봄의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CPE의 초기 모델을 발전시켰으며 목회자들이 병원에서 실제 환자와 접촉하면서 실습을 통해 학습하는 구조를 도입했던 분입니다. 초기에는 CPE가 병원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교도소, 군대, 호스피스, 상담센터 등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요.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훈련 과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MDiv 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한 유닛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그러한 교육입니다. 병원이 주된 실습 장소였던 이유는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위기에 처한 이들을 만나는 장소이며 또한 교회 내부에서는 대부분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지만 병원에서는 민낯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3주 입원해 계셨던 폐암 환자를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이분은 14살 때부터 담배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수십 년을 피우다가 결혼을 하면서 끊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7년이 되던 해에 이 폐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부터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외롭고 세상 사는 게 두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퇴원을 하기 전에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얘기가 다 됐으니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신신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에서는 제가 담배 피우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담배로 인해서 폐암이 걸렸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부분은 절대로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를 가봤더니 이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 배경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의 상황과 다양한 종교와 문화, 배경을 가지고 낯선 곳으로 이주한, 그리고 그 이주의 경험만으로도 이미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민들의 상황이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훈련 프로그램 구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단위를 유닛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유닛당 소요되는 기간은 12에서 14주입니다. 수료 조건으로는 그룹 활동 100시간과 임상 실습 300시간, 총 400시간을 요구하는데요. 수료증의 종류에 따라서 이 시간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두 트랙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도 이주민 사역자로서의 자질을 개발하고 한다면 참여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이주민을 위한 사역 현장에서의 영적 돌봄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전에서는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 훈련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는데요. 넘어가질 않네요. 네. 넘어가고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CPE,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명칭에서 CPT, 임상 목회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이 교육을 받을 때부터 훈련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실제 과정에 병행되는 소그룹 심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역에서 사례를 통해 목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실습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평가하며 그것을 다시 사역 현장에 적용하는 액션, 리플렉션, 액션의 교육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각 수련생이 주체가 돼서 동료들과 지도자의 피드백과 조언을 잘 수용하고 활용해서 자신의 성장 과정으로 통합해가는 그런 개인 맞춤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목회나 사역을 잘 하기 위한 전문 훈련이면서 동시에 수련생이 목회적 돌봄과 영적 돌봄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히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임상 목회 훈련은 미국의 CP 교육협회 중에 하나인 CPSP의 관리와 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임상 목회 훈련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수련생의 자기인식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목회 역량 또는 사역 역량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 사역 역량을 보면 대인 기술의 개발이 대인 관계 기술이 개발될 것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주민 사역을 목회, 선교, 사역이라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사역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목양의 관계 혹은 영적 돌봄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고통,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화 혹은 목회 상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일반적인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 전문적인 영적 돌봄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나 방법의 습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신학적 성찰인데요. 신학적 성찰이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죠.
기독교 전통과 신학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삶의 경험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고 심리학과 상담학의 방법을 융합해서 자신과 돌봄 대상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결국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목회적 권위를 인식하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단일 문화권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을 위한 사역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물질적이고 일반적인 돌봄이 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도와주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자원봉사자, 다른 기관들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는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언제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등의 질문들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주민 사역을 위한 임상목회 훈련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고민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풀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 연락처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